50살이 되었어. 50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인사과에서 전화가 와. 권고사직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뜨는 거야.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막막하게 되는 거지. 사무실에서 사무적인 일만 보고 그랬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은퇴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내가 부자들을 봤을 때 보통 어떻게 자산을 이뤘냐면은 뭐 90% 이상이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기출 문제고 코인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기출문제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건 알잖아. 근데 왜 모의고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부동산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의 기대 수명은 아마 100살까지일 거야. 자, 여기 보면은 태어나서 자 100살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30살에 이제 취직을 해. 그리고 이제 40대 때 뭐 과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50살이 되었어. 50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인사과에서 전화가 와. 권고사직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막막하게 되는 거지. 급여도 넉넉해서 걱정 없었는데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부인도 있고 애들은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시작하는 게 자영업인데 예전에는 치킨집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뭐 카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사무실에서 사무적인 일만 보고 그랬던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 50대가 됐는데 권고사직을 받고 그렇지만 너는 서울에 자가가 있다고 하면은 뭐 만약을 위해서 사업 안정 자금을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임대를 내주고 그만큼의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너가 전세로 살고 있다. 월세로 살고 있으면 더 끔찍한 거야. 그런데 봐봐. 50살에 은퇴를 했어. 근데 이게 은퇴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100살까지 사는데 이 50년 동안 고정지출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벌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될 거야, 아마. 만약에 이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자산을 키웠으면은 여기까지는 자산을 키우고 만약에 은퇴를 했을 때 자산 갖고 나머지 50년을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야. 적어도 최소한 집 한 채가 있어야지 이 정도의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지. 그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닐까? 대기업을 다니면서 다달이 좀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에 맞는 소비를 계속했던 거였지.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집을 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하소연했었잖아. 지금 너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너처럼 30살에 입사해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막막했던 거였겠지.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에 맞는 소비를 하게 되고 나도 품위를 유지해야겠다 생각해서 그에 맞는 소비를 따라하게 되는 거고 외제차를 사는 거지. 왜냐하면 집 사는 거는 좀 멀리 보이긴 하는데 외제차나 해외여행 같은 거는 내가 손만 딱 잡으면은 내가 지갑만 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50살 은퇴자도 30살 때는 분명히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였어. 하지만 막막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막상 닥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야. 절약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피했지만 30살 때 피했지만 어떻게 됐어? 50살 때 다시 나타나게 된 거야. 이 문제점이 말이야. 피하면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그러면 뭐야? 자본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게 큰 힌트야. 월급쟁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코인이 있을 거야. 내가 부자들을 봤을 때 보통 어떻게 자산을 이뤘냐면은 뭐 90% 이상이 부동산이야. 부동산으로 이뤘어. 자, 너 이제 취업하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고 무슨 자격증 시험도 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그럴 때 기출문제를 봤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지.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모의고사를 풀고 기출문제를 경시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부동산은 기출문제고 코인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기출문제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건 알잖아. 근데 왜 모의고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선배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잃었으면은 여기에 힘을 많이 써야지. 노력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지. 레버리지가 꼭 돈이 있는 건 아니야. 이 부자들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 부자들한테 가서 조언을 얻는 거야. 조언을 얻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지. 이거야말로 레버리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10년에 이룰 거를 너는 시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축소한다. 이런 계획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 부자들은 자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너 한번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세워봐. 1? 그래. 2, 3, 4, 5 이런 식으로 셀 거잖아. 근데 자본을 투자하거나 부자들은 어떻게 숫자를 세느냐? 1, 2, 4, 8, 16.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랑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냐면은 총 화폐가 이제 발행한 숫자를 우리는 총 통화량이라고 하거든. 보통 M2라고 해. 그러면은 보통 10년에 이런 식으로 총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1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하더라고.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여기는 뭐 이렇게 달러라고 하자. 그러면은 10년에 10억이 올랐으면 20년은 20억이 되고 30년 후에는 30이 아니라 40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총 통화량을 보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서울 아파트 너 아무거나 한번 뒤져봐봐. 그럼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30년이 지나니까 거의 4배가 된 거지. 그러면은 4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50억이 아니겠지? 80억이겠지? 보통 이제 우리처럼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덧셈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자본을 갖고 있고 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의 세계에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서울에 있는 집은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지금 너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10년에 2배를 벌지 못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이 화폐 증가량만큼 자산은 비슷하게 올라가. 입지가 좋은 곳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곳, 경기도 외곽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 2배는 너의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자본에 투자를 해야겠지? 정확히 말하면은 내 의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알았어. 근데 그 배우 유해진 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1박 2일에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방법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산이야.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길을 어떻게 가거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신발을 신으면 그냥 반 이상은 한 거래. 왜냐면 신발 벗기도 귀찮거든. 그래서 무작정 실행을 하고 너가 뭐 시드머니를 모아서 대출을 받고 뭐 집을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시 빠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제 이자를 내고 버티고 이러는 거지. 나를 보면 알잖아. 나도 이자 내느라고 거의 월 소득에서 월급에서 3분의 1은 이자로 나갔어. 계속 그렇게 10년, 20년 버티니까 좋은 날도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 우선은 의지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 방법은 나랑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왜 자꾸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하라고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책 하나를 소개를 해줄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이야. 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총 3권으로 만들어져 있고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 각자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사원인 경우에는 욜로족. 그다음에 부장은 앞에서 말했던 은퇴 직전에 부장. 그리고 과장은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이루는 스토리야. 이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걸 보고 대략적인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